빛과 바람이 스미는 아름다운 미술관을 찾아서 아, 가을비가 내리고 있네요. 자, 오늘은 경기도 용인에 왔습니다, 저희가. 아, 용인까지 또 왔네요, 이렇게. 네. 저 가을 타나 봐요. 아, 이 계절이 왜 이렇게 좋죠? 아, 가을 좋아하세요? 추녀. 추녀. 나 아, 추녀. 네. 되게 어울린다, 추녀. 찬영 씨는 가을 안 좋아하세요? 가을 어떻게 즐기고 계세요, 요즘에? 가을 하면 제일 좀 흔한 클리셰가 독서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집에 박혀서 책도 좀 보고 편안하게 쉬고. 독서 좋죠. 근데 저는 사실 가을을 제대로 즐기려면은 자연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보면은요, 미술, 예술도 우리가 그냥 흔히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일상의 풍경들을 작가가 보고 영감을 받고 그걸 작품으로 구현하면서 우리한테 또 그 아름다운 예술로 또 승화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미술관을 캐치해 오신 건가요? 정답입니다. 아, 그럼 어디로 가면 되죠? 자, 저 따라오시죠. 일로 가시면 됩니다. 아, 예, 가시죠. 이 지역이 고려시대부터 도자기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곳이래요. 그래요? 근데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걸 지키고 계신 분을 또 저희가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인사드리면 돼요? 네, 저희 기다리고 계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명장님은 언제 처음 이 도자기의 매력에 빠지신 거예요? 저는 제가 태어난 곳이 백안면인데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양질의 백토가 나오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흙을 접하게 되고 또 거기에 있는 공방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문화생으로 배우게 된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진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이 공간에서 공방도 있지만 위에 전시실도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가 말하기를 원산면의 랜드마크다. 이제 우리가 행복한 공간을 만든 건데 우리의 행복보다 오시는 분들의 누리는 행복은 몇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감사한 공간이고 오시는 분들이 전시에 이제 안내 그 포스터가 붙어 있어서 올라와서 보고는 깜짝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 너무나 감사하다고. 우리는 더 감사한 공간이 된 거예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 위에 있겠군요. 예. 오늘부터 너무 기대되네요. 그럼 작가님은 그림 그리실 때 어디서 영감 많이 받으세요? 자연이에요. 예. 지금 우리 집에 이제 꽃이 사계절 피거든요, 우리도. 그 꽃이 많고요. 여기가 삼리예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우리가 요 주변의 공간만으로도 소재가 넘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이 공간을 앞으로 또 어떻게 꾸려 나가실 계획이신지. 이건 뭐 이 공간은 제가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는 뭐 항상 주장한 것이 도자기 문화의 대중화거든요.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고 여기 아직 시골이다 보니까 문화 생활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통해서 어떤 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공간도 지금 저희 보기만 해도 뭔가 약간 감성 충전되고 너무 좋은데 근데 또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추천해 주실 만한 또 다른 미술관도 있다고 사실 네. 듣기는 했는데 영인시의 자랑 호암미술관입니다. 호암미술관 들어봤죠. 호암미술관이 다시 개관을 했나 보네요. 예, 거길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 드디어 거기로 가보게 됐네요. 너무 멋집니다. 그럼 우리 그 공간도 방문해야겠지만 지금 여기가 너무 멋있잖아요. 가야죠. 그럼 제대로 한번 우리 보고 가도록 하죠. 예, 예. 아, 네.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뭔가 그림하고 네. 도예 작품들이 지금 어우러져 있어요. 저는 아까 작가님한테 들었는데 이게 특히 아끼시는 작품이래요. 손의 언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이게 명장님이 그 도예 작업하시던 손의 모습을 보고 작품으로 만드신 건데 작업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손톱도 닳고 이렇게 좀 상처도 많이 나고 하지만 그게 어찌 보면 약간 장인의 흔적일 수 있잖아요. 그 정신이 그대로 또 예술가의 시선으로 또 담아내니까 우리가 그 영혼이라고 할까요? 그 명장의 영혼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이 작품 진짜 너무 아름답다. 그렇죠. 주변에 있는 게 다 주변의 풍경들을 주제로 많이 제작됐다고 해서 편히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꽃들이 진짜 소소한데 너무 아름다워요. 촉촉하게 가을비가 오네요. 일단 저희가 소개받은 곳으로 왔는데 사실 날씨가 좋았으면 또 좋았겠지만 지금 비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정원을 보니까 이것도 운치가 있네요. 맞아요. 비 오는 날의 그 운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시간 여행을 한 느낌이에요. 약간 궁 같기도 하고 뭔가 창덕궁 후원 느낌도 나고 그런데요? 실제로 지금 이 주변 둘러보시면은 여기를 조성할 때 경복궁하고 덕수궁의 그 후원들 정원의 모습을 모티브로 제작했대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화문 써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덕수궁의 유현문의 이미지를 좀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딱 무슨 궁궐 들어가는 느낌이죠. 그럼 저희 이렇게 좀 마음을 가다듬고 우아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그렇죠. 네. 좀 약간 스럽게. 뒷짐지고 가야지. 아, 이렇게 팔자걸음으로 걷지 않나요, 양반들은? 오, 진짜 너무 주변 예뻐. 너무 예쁘죠? 네. 사실 특히 이 호암미술관은 풍광이 너무 좋은 곳으로 유명하거든요. 건물이 주변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어서 특히나 이 차경이 예쁜 곳으로 되게 유명해요. 차경이 뭐죠?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네. 그 뜻 자체는 풍경을 빌려온다는 의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 같은 걸 짓거나 할 때 뭔가 주변 경관을 최대한 해치지 않고 인공미는 최소로 그리고 자연과 함께 조화되는 형상을 만드는 걸 차경이라고 해서 특히 호암미술관도 차경이 살아있는 곳으로 유명하고 사실 우리나라 산수화 같은 거 봐도 차경의 그 자연과 조화된 풍경을 볼 수 있는 작품이 많다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차경을 감상하다 보니 문 같은 게 나오는데 저기가 미술관인 거예요? 그렇죠. 딱 그 차경이란 단어 자체를 그냥 눈으로 보여주고 있죠. 세상에. 호암미술관이 사실 되게 유명한 게 우리 모든 역사의 유물들이 다 있다고 소개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수월 관음도부터 시작해서 뭐 신라, 고려, 조선시대, 뭐
도자기, 산수와 온갖 유물들이 다 있다고 해서 네. 보물 창고로 유명한 곳인데 1년 7개월을 쉬다가 오래 쉬었네요. 오늘 오픈했대요. 오늘? 네. 재개관이 오늘? 네, 우리가 온 7개월 그날? 쉬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봐야 되나 봐요. 아, 이걸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초대 덕분에 또 이렇게 가보게 되네. 막 두근두근한데요? 빨리 가보자. 무슨 전시를 보게 될까? 새로운 전시가 열렸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책임 큐레이터로 있는 이광배라고 합니다. 야금. 네. 야금 할 때 야금 처음 들어봐요. 안 돼, 우리 사실 그래도 야금. 미술 방송인데 그치? 그렇게 무식하게 접근하면 안 돼요. 야금. 근데 모르잖아요. 물어보면 되죠. 저 야금이란 말 사실 처음 들어봐요. 야금이 참 낯선 단어이긴 하죠. 근데 저희가 익숙한 단어는 연금술사, 재련, 제철 이런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고 또 전통미술에 있어서는 금속공예라는 또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야금이라는 단어는 광석에서 금속을 추출하고 재련하고 그리고 잘 장식을 해가지고 완성품을 만드는 이 모든 긴 과정을 포가라는 용어입니다. 실제로 이 야금이라는 단어는 예술이나 이런 영역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았고요. 제일 많이 사용한 데가 산업, 제철 분야에서는 이미 익숙하게 다 야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를 미술에 조금 적용을 시켜가지고 대중들에게 조금 알리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그 야금이라는 주제를 기획적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참 인간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위대한 점들이 되게 많은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금속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고대에는 어떤 자연을 숭배하거나 제사를 지낼 때 그런 의식 도구들을 다 금속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금속으로 이루어진 많은 작품들이 한국 미술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금속을 장식하고 꾸미고 하는 그런 게 발전을 해서 조각이나 해화, 문양, 도자기 이런 쪽으로 다 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장 시작 단계에 있는 어떤 야금의 문화 그리고 그는 이제 기술의 차원을 벗어난 하나의 민족의 지혜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근데 이번 전시에서는 예술적인 분야만 저희가 주로 다루고 이 모든 산업과학 기술의 이 야금의 문화가 결국 그 근간에는 과거의 전통과 자기 성찰이 필요한 예술의 분야에서부터 근간을 두고 있다는 그런 어떤 전시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멋있다.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시기에. 근데 사실 여러 상황 때문에 1년 7개월 만에 이제 우리가 오늘 개관이래요. 네, 오늘입니다. 이제 다시 딱 문을 열게 된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미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대하고 다들 지금 이미 찾아오려고 예약하고 있을 것 같은데 시청하신 분들 오셨을 때 전시를 보는 어떤 약간 포인트 그리고 관전 포인트. 또 기획하신 입장에서 이건 꼭 제대로 봐라 하고 추천해 주시고 싶은 작품 혹시 있으실까요? 네, 경기도 용인의 진짜 큰 자랑이죠. 호암미술관은 4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많은 분이 찾아뵀는데요. 결국 그 공간을 이번 전시에 완전히 바꿨다는 겁니다. 전시 공간이 예전에 마룻바닥과 이런 것들을 다 철거한 상태. 그래서 완전 노출 콘크리트 구조에서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그곳은 그 전시 주제를 공간에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파격적인 연출, 그런 상황에서 작품으로는 고미술 작품으로서는 국보가 5점이 출품이 됐고 보물이 2점 정도 국가지정 문화재가 많이 출품이 됐습니다. 가야금관이라든지 그런 어떤 전통 야금의 어떤 작품들을 충분히 감상하실 수 있고 현대미술 쪽에서는 이제 한국 현대미술 대표하는 이유환 작가 그리고 뭐 서도호 작가 이런 분들이 또 작품이 풍성하게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튼 과거와 현재로 이어지는 그 장구한 어떤 야금의 그 아름다움들을 충분히 감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그러면 말씀해주신 것대로 저희가 직접 가서 한번 관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있는 건 청동 거울 같네요. 우리나라 한국 미술의 시작점이 청동기 시대부터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청동기 유물을 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근데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우리가 또 잘 찾아와가지고 네. 지금 막 주변에 막 너무 보물 같은 것들이 널려 있는데요. 맞아요. 지금 이거는 허리띠 같아요. 신라시대. 맞아요. 우리 네. 교과서에서 많이 보던 거잖아요. 맞죠. 디테일이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뭐 하나의 미술품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예품 혹은 단순히 생활을 위한 게 아니라 장식적인 요소로서 제작되기 시작한 진짜 예술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확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청동기에는 제사장이 되게 좀 권력이 있었다면 이 하늘과 땅을 이어준다는 제사장의 그 권위가 이제 왕에게 넘어가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왕을 위한 장식들이 또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또 우리나라 예술 얘기할 때 불교의 영향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잠시 조선시대 때 네. 불교가 억압받던 시기가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저희한테 이렇게 유적들이 남아 있잖아요. 보면은 이거 외국인 분들이 사실 이런 상을 보고 가장 좀 놀라워한다고는 하더라고요. 왜요? 너무 간결하고 신비하고 어떻게 보면은 동양 문화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니까 서양에서 이제 여행 오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좋아한다고 저는 들었어요. 확실히 또 서양 같은 경우엔 크리스트교 기반으로 예술이 좀 발전했는데 동양은 말씀하신 불교 기반으로 발전한 것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불상들이야말로 가장 좀 동양적인 그리고 한국적인 예술을 볼 수 있는 뿌리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여태까지 봤던 건 우리 역사 속에서 야금이 어떻게 함께 녹아 있었나를 봤다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현대 미술이래요. 현대적으로 야금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런 작품들 위주라고 하거든요. 딱 봐도 지금 뭐 이효한 선생님 작품을 포함해서 뭐 설치, 미디어, 다양한 현대 네. 야금을 좀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효한 선생님 작품 보니까 전 드는 생각이 관계항이라는 작품인데 뭔가 오히려 우리 과거에 봤던 왕관이나 불상에서는 불을 이용한 그 자연을 가공하는 디테일을 보여줬다면 오히려 훨씬 기술력이 업그레이드된 현대에 왔는데 오히려 최소한의 가공만으로 그냥 그 서로의 조응, 반응 그리고 그걸 보고 우리가 느끼는 사색을 딱 전달해 주는 것 같아서 전 이게 이색적인 것 같아요. 오히려 현대로 올수록 심플해진다. 네. 지금 이렇게 맞춰보고 싶어요. 이렇게 딸깍 약간 그림 같은 느낌도 들죠. 문 같아요. 이렇게 어디 넘어가는 문 같기도 하고. 실제로 베르사유 궁에서 전시했을 때도 서양인들이 보기에도 되게 독특한 느낌이잖아요. 화려하게 가공하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우리가 한 번쯤 되게 편안하게 자연물을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서 약간 인간과 자연이 조합되어 있는 관계를 맺는 듯한 작품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존대 작가님의 원자의 갈비뼈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대요. 네. 되게 독특하죠. 원자의 갈비뼈? 그 원자 구조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 있잖아요. 이렇게 네. 나선형으로 엮이는. 이렇게 돼 있는. 그쵸. 네. 정확하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 3차원적인 그 이미지를 용접을 통해서 이렇게 작품화 시켜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세요. 사실 인종이나 뭐 피부색이나 성별은 다를 수 있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원자 구조는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이렇게 하나로 엮어가는 과정 속에서 약간 화합에 대한 상징도 담아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피부 색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들 다 제외하고 본질은 결국엔 다
똑같다. 뭐 약간 맞아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거죠? 이렇게 용접되어가는 그 과정처럼 서로 하나로 연결되고 관계 맺기를 통해서 하나의 뭐 소우주, 혹은 뭐 대우주가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 모습을 되게 추상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은요, 일단 서도 작가님의 우리나라라는 작품인데 딱 알겠어요. 아, 우리나라 지도구나. 서도 작가님이 해외를 많이 떠도시면서 여러 인종과 인간관계 맺기 그리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작품을 많이 내놓으셨었는데 지금 여기는 약간 비슷한 코드가 있는 것 같아요. 야금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작품인데 그게 결국 인간 그리고 자연과의 이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자세히 보시면은 못 박아놓은 것 같지만 유심히 보면 다 살았네요. 어머나, 진짜네요? 그쵸? 전 근데 정말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기존의 호암미술관 하면 고전적인 것만 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호암미술관에서 이런 시대를 초월한 현대 것도 같이 볼 수 있다는 게 이 재개관한 이 호암미술관의 매력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야금이란 단어가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근데 그동안 좀 낯설었던 이 야금이란 단어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또 그 기술을 이어온, 계승해온 그 계보를 이렇게 쭉 한번 되새겨보는 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작품이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한국의 고전부터 현대까지의 보물을 한 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금속 예술에 관심 있으시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경기도 용인에는 뭐 민속촌도 있고 놀이공원도 있고 나들이 명소가 많잖아요. 자, 오늘은 저희가 자연과 건축 그리고 정원을 통해서 우리의 전통과 쉼을 느낄 수 있는 미술 여행을 한번 떠나봤습니다. 지금 촉촉하게 가을비가 내리고 있지만 가을이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기에 주변이 너무 좋잖아요. 꼭 한번 방문하셔서 과거부터 현대까지의 이 좋은 보물들 직접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떠나요. 두렵진 않아